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부위원장 조승현 부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박진호 특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제 썬소리맨으로 이제 지칭되는 조홍천 의원에게 전화해서 뭐가 문제냐라고 물었다라고 이제 조홍천 의원이 이제 방송 인터뷰에서 소개를 했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정말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물은 것인지, 아니면 조홍천 의원이 소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일침을 주기 위한 것인지 저는 진위를 잘 모르겠고요. 일단 뭐가 문제냐고 물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민주당 내 국회의원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 자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이 민주당의 상식적인 생각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사실상 사당화를 자기가 이제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승현 부위원장은 핫했던 말 한마디.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시고. 지난주에 제가 사실 다른 방송에서요, 이낙연 대표한테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정치인들, 구태 정치인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중간에 다 자르고 이낙연 퇴출돼야 이렇게 제목이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욕을 좀 먹었는데요. 방금 이재명 대표의 전화 내용도 그냥 화치롱이라고 표현했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아니라 문제점을 듣고 소통하고 노력하는 그런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딱 화치롱 해버리니까 약간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맥락 해석될 수 있는 오해가 될 수 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가장 핫했던 말, 저희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는 있지만, 시간상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 아까 언어의 마술사라고 했는데 참 표현을 정말 문학적으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이게 좀 참 재밌었고요. 저한테는 눈길을 끄는 단어였습니다. 시간상 도움닫기가 필요한 단계. 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보고, 아까 민주당 당원 당규 개정,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60대 1이었다가 그렇죠. 20대 1이 됐다.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우리 당이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당의 당원 수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럴 때는 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그런 분들이 대의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당의 전통적인 당원들을 일반 당원들보다는 그분들의 의견을 가중을 해서 듣는 거죠. 그걸 60배나 했어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 20대 1, 10대 1 정도였는데 당원 수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그분에 대한 가중치가 더 20배, 40배, 거예요? 60배 이렇게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기존 전통적인 당원, 우리 당을 지켜준 어르신들이죠. 이런 분들의 고마움, 존중, 이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새로 가입한 당원하고 60배나 그 표의 가중치가 다르다. 이거는 좀 등가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10년 동안 계속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대중정당으로서 200만이 넘은 정당이기 때문에 당원이 200만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당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로 이 표의 등가성 문제를 계속 논의가 됐고, 요번에 좀 개정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명 죽이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정치 현실상 대의원들은 기존 당협위원장,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은 당연직 당협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현역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대의원들의 권한을 축소시킨 거다. 그게 조금 그보다는 오히려 새로 이재명을 지지해서 입당한 권리당원들의 권한을 강화시킨 거다라는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대의원과 이 표의 가중치가 다른 거는요. 대선이라든지 이런 선거의 경선 때 하는 거고요. 내년 총선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대의원이 뭐 딱 한 표입니다. 무조건. 총선 경선에서는 똑같아요? 그렇죠. 총선 경선은 한 표이기 근데 때문에. 당 지도부 뽑는 여기서는 아무튼 현 지도부가 유리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지도부 다음 차기 지도부를 뽑을 때 그렇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너무 앞서 나가는 확대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하위 의원 평가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건 곧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요. 하위 20% 부터 30%까지에는 페널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20% 정도 하는데 하위 10%는 그걸 30으로 늘린 겁니다. 이거는 혁신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기득권 특권 지키기 위한 현역 위주의 경선 룰일 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위 20대면은 페널티를 한 50%는 줘야죠. 지금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을 1억 5천, 선거인내는 3억, 4년간 7, 8억을 걷습니다. 예. 사무실 여의도하고 지역에 2개 둘 수 있고 보좌직원 9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난공불락의 성을 신인 도전자가 어떻게 후원금 한 푼 못 받는 신인 도전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선거판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에 현상 유지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트집 잡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도 그 의정 평가해가지고 하위 20%는 페널티 주자 뭐 이런 얘기가 다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우선 뭐 대의원 권리당원을 좀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뭐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게 그런 논리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오시고 또 헌신하는 분들에게는 뭐 60배의 표의 가치, 뭐 30배의 표의 가치, 20배의 표의 가치 준다는 그런 논리로 정당화시킨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가면은 박진호가 내는 세금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대기업 총수가 내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그 경제적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된다라는 논리와 똑같기 때문에 또 뭐 민주당이 변화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그 터주 대감들의 그 권리를 더 확보하면서 어떻게 변화를 지향할 수 있느냐. 또 뭐 그것이 물론 이제 그 총선 경선과는 별개인 지도부 선출의 이제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상 뭐 저는 지도부 선출과 총선 경선도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 결국 총선에서 적용될 경선 방식을 결정하는 그 중추 세력은 지도부인데 지도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경선률이 바뀔 것이고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60대 1에서 지금 20대 1로 바꿨는데 줄였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긍정적인 변화라기보다는 또 다른 지금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결국 그것이 팬덤 정치로 가겠다는 거예요. 권리당원들이 대의원으로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동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그 내부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이제 권리당원이 대의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리당원이라는 거죠. 대의원이 아니고. 그래서 60대 1로 20대 1로 줄였다는 것은 결국은 팬덤 정치가 민주당 내에서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고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좀 이상하게 볼 경우에는 이 민주당의 텃밭이 아닌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이 60대 1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잡고 있는 줄은 권리당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경북 지역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그 당원을 축소시키는 것에 이제 비중을 축소시키는 것에 기존 입장이면 반대해야 되는데 찬성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달리 뭐냐. 결국은 그분들 역시도 팬덤 정치에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를 고민했을 때는 저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이중잣대를 가지고 본인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리하게 그리고 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그나저나 국민의힘은 대의원과 당원들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뭐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네,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일반 당원과 우리는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당비에 대한 납부의 문제고 똑같이 한 표입니다. 권리당원과 일반 당원의 차이는 있지만 대의원과는 한 표다. 똑같이 한 표입니다. 다만 이제 투표에 있어서만 아무튼 팬덤 정치 강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세요. 일단 이제 국민의힘처럼 100% 당원 대통령
명령 한마디에 100% 당원으로 해서 당대표 뽑으면 그런 정당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시면 팬덤 정치 강화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이 투표율,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하면 뭐 50%가 대의원, 그다음에 50%가 권리당원 이렇게 만약에 됐다면은 대의원 수보다 권리당원 수가 늘면 늘수록 그 가중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원래보다 60배까지 높아지니까 이거를 조정을 해서 줄인 거고요. 옛날에는 한 20%, 20대 1 정도 됐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팬덤 정치 강화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일부의 온라인 당원들, 일부의 젊은 당원들, 개딸들만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 나온 것처럼 80%의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신뢰하고 지지하고 있고 예. 그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근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폄하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원 개정은 그동안 계속 얘기가 알겠습니다. 되었던 부분을 해결한 거라. 그런데 그냥 논리적으로만 네. 지금 박진호 특보가 말한 게 논리적으로만 봐서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대의원 집단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보다는 권리당원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더 센 것이 사실이라면 상대적으로 권리당원의 비중이 커진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들의 힘이 세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입장에서 차기 지도부 를 어떻게 뽑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조금 억측적인 해석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 정도 요건 얘기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부터 이낙연 전 대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도움닫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좀 시간이 지나서 도움닫기가 이루어지면 신당 창당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또 뭐 정세균, 김부겸 이 전직 새 총리 연합설은 또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낙연 당대표가 민주당의 사실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호남 분이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열린우리당이 창당됐을 때도 거기도 가지 않고 민주당이 지켰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그렇게 탈당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충격적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민주당에 대해 애정이 크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와 다들 총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민주당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갑자기 싹 묶어가지고 물귀신처럼 끌고 가면서 신당 얘기를 한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신뢰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움닫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미 도움닫기 기간이 끝났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무슨 도움닫기 할 시간 어디서 제자리 뛰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예. 진짜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까지 내 식구들 나의 계파들을 어떻게 보면은 핍박하고 핍박한다면? 학살한다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런 수사라고 저는 레토릭이라고 가만히 생각이 안 되고요. 있으면 그러니까 뭐냐고요. 가만 안 있으면 신당 창당하겠다고 하는데 신당을 여기 지금 실무적 창당 준비를 라는 지시했다. 표현도 써서 지시했다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창당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왜요? 정당을 만드는 게 예.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옛날 안철수 대표가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 여유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준석 대표는 뭐냐면 시간 여유가 있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더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아예 그 문이 닫혀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선거제도 하에서는 가능한데 그걸 지켜봐야 된다. 그런 뜻으로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물리적 시간 등등을 봐서 이낙연 전 총리 등등의 신당 창당은 어렵다. 그렇죠. 라고 보신다? 탈당 수준에서 물리적인 탈당 수준에서밖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그마저도 안 할 거라고 저는 믿고 박진우 있습니다. 특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미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고 가연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그 김부겸 전 뭐 총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정세균 전 총리하고는 약간의 이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 세 분이 합친다라고 하면은 저는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한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이제 그 정치적 지역을 보더라도 일단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영남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지지세가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이분들이 만약에 신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도 잘 고민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선거제 개편하고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결국 이제 비례대표 아니겠습니까? 연동형을 유지하느냐, 뭐 병립형으로 할지. 돌아가느냐. 그런데 이제 이낙연 그 전 대표가 이 다른 두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창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연동형을 하든 그 병립형을 하든 어쨌든 이 정당은 반드시 민주당보다 더 큰 수혜를 저는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창당이라는 문제가 그 간단치는 않은 과정이지만은 그 간단치 않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없고 이 돈이 없을 때의 문제인 것이지 이 세 분이 움직였을 때 저는 돈과 사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창당이라는 작업도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당할 것이고 그 파괴력은 클 것이다. 네.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일 뿐이고요. 저는 정세균 총리를 잘 압니다. 또 김부겸 총리님도 뭐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민주당을 그렇게 쉽게 저버릴 분들이 아니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대표의 어떤 레토릭일 뿐이라 생각하고 이낙연 대표조차도 그런 뭐랄까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정무적으로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저는 계속 도덕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지켜온 민주당을 버린다? 그런 비도덕적인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예. 제가 짧게 말씀 죄송합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이제 지도부에서 바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주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분이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 변화에 본인 역시도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전 총리의 뭐 개인적인 판단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지금도 굳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그분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 지도부는 상당히 머리가 아플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또 안 하고 침묵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대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도 못한 것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희망사항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언급이 없을 거다. 당연하죠. 네. 그런데 아무튼 정치 구도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가 별로 높지 않고 동시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도 별로 안 높아요. 전체 국민을 놓고 보면 대신에 이게 싫어하는 비중은 또 양쪽 다 높단 말이에요. 이런 양상으로는 내년 총선이 다자구도화될 구조적 가능성은 꽤 커져 있는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공천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앞두고 어떤 각 당이 구심력으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 구심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원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 시점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계속 양당 구도가 더 공고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원화된 정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난번 패스트 트랙에 선거법 태웠지만은 그 과정에서 양당이 빠루까지 등장하면서 싸우면서 더 양당 체제가 공고화돼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그래서 지금 연동형제를 다시 병립으로 간다는 얘기도 그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다원화된 다당제로 갈 수 있는 구조는 더 줄어듭니다. 그건 미디어 환경도 갈수록 양극화가 그래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고 봅니다. 박진원 특보는 뭐 지금 정계 개편의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높아지고 있다. 또 저희 당 입장에서 저희 당이 이제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면 국민적 입장에서 시각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대통령의 변화 그다음에 공천의 혁신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잘 맞물려 가면 좋지만 사실상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렇게 되기는 사실상 이상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최선에 가까운 그 차선책을 잘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공천 혁신으로만 이제 국민들께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신당은 거의 기정사실인 거죠. 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파괴력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또 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이제 그 류호정 이제 정의당 의원하고 함께 뭐 한다고 정치적 그러잖아요. 연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 두 분들의 정치적 지향점은 분명히 틀린데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뭐 정치적 연대를 할지 또 그러한 정치적 연대가 어쨌든 뭐 어떻게 발휘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또 정치는 생물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이준석 신당 창당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제가 바뀌는 것도 하나도 있고 또 계속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부산 엑스포로에서 중도층도 여론이 뒤집었다고 하고 부울경도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플랜 B 중에 하나가 다시 한번 이준석 대표한테 무릎을 꿇는 연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정말 죽는 것보단 낫지 않습니까? 그럴런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조금씩 커질 수도 있다. 근데 그 시한이 27일이란 말이에요. 12월 27일. 그건 이준석 대표가 정한 시일이고 공천까지는 그거보다 시간이 더 있고요. 그 공천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원하는 걸 준다면은 극적인 타협. 물론 그 다음에 또 이준석 대표가 또 속았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많지만은 예. 일단 총선을 앞두고 줄 수 있는 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을 아직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천을 앞두면 세력 교체가 일정 정도 시도가 되고 그러면 구심력보다는 또 원심력이 한쪽에서 발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게다가 양쪽 당의 리더들에 대한 국민적 신망이 별로 높지 않으면 다자구도화될 가능성은 커진다. 제가 아까 언급한 건 그거였는데 네. 진짜 그렇게 될런지는 정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좀 더 지켜보죠. 네,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 박진호 특보,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 상임부위원장 조승현 부위원장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2월 2023년 연말기획 따뜻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동행 다음 주 토요일 효녀 가수 현숙 씨와 한양대학교 병원장을 지내신 윤호주 교수 다음 주 토요일에 초대를 해뒀습니다. 두 분이 왜 아름다운 동행인지 저도 궁금한데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궁금 좀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MLTR이 부르는 That's Why You Go Away 들으면서 저 인사드리고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Baby, won't you tell me why there is sadness in your eyes? I don't wanna say goodbye to you. Love is one big illusion. I should try to forget, but there is something left